네, 오늘 전자수학 A 29번째 시간이에요. 어, 잠시만요. 안 고쳤네요, 얘를. 네, 연구실 홈페이지 서버가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챕터 9을 커버할 텐데 핸드아웃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파이널 이그잼은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있고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봐도 되고 LG동 105호를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보셔도 돼요. 뭐 강의실에서 보느냐 줌으로 보느냐는 학생의 선택인데 주의하실 것은 줌으로 시험을 볼 때 예를 들면 뭐 서로 간에 보인다든가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장소에서 보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곤란해요. 그래서 수강생 2인 이상이 모여서 함께 보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요. 그냥 우리 얘기 안 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뭐 어떤 오해가 발생해서 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리포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것은 6월 6일 자정 전까지 우리 조교들에게 어느 조교든 상관없고 뭐 둘 다 보내는 걸 권해요. 내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제일 간단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보겠다고 한 학생 수만큼 하드카피 시험지를 준비를 할 거고요. 답안지는 여러 장 필요할 거라서 어차피 뭐 자정까지 안 알려준 학생도 이 시각에 LD동 105에 나타나면 뭐 하드 카피도 몇 개 남을 수도 있어요. 안 남을 수도 있고 근데 네트워크가 접속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규격 답안지 줄 거고요. 장점은 업로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학교 규격 답안지 하드 카피에 작성한 것을 그냥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낄 수는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는 제가 이미 다 출제를 했고요. 뭐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섞어 내놨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픈북이고 오픈 에브리띵인데 인터랙션 하면서 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디 올리고 누가 알려주고 이런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뭐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치는 할 수 있어요. 검색은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퀘어리를 날리는 건 뭐냐? 그건 뭐 검색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검색은 되는데 이미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것은 되지만 인터랙션은 안 된다. 파이널 리포트는 계속 강조를 했지만 시험 보고 나서 기말 시험 보고 나서 쓰겠다는 안 되고요. 그 전에 저와 아웃라인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채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독서 감상문이라도 상관없고요. 저는 확률 그다음에 여러분 관심이 많으니까 뭐 증권 투자라든가 확률론 관련해서 그런 관련된 책을 읽고 뭐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클래스 미팅 29번째 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오버뷰를 합시다. 이게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이 과목이 우리 학부 1, 2학년생이 주로 듣는 확률 및 통계 수업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랜덤 프로세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랜덤 벡터도 두 개보다 더 많은 랜덤 베리어블들이 벡터를 이룰 때 그때도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대표적으로 continuous time signal in, continuous time signal out, 그다음에 여기가 특히 linear time invariant인 경우를 많이 배웠죠. 이게 리니어인 경우도 있고 넌 리니어인 경우도 물론 당연히 다루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풋이 x of t, impulse response가 h of t, 아웃풋이 y of t일 때 LTI 시스템에서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매우 간단하게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나타나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컨볼루션 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그널들이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할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 x of t고요. h of t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 y of t를 낸다는 경우를 주로 다루는데 그럴 때는 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 컨볼루션이 곱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EECE 233 시간에 배운 거고요. 지금 우리가 EECE 302죠. 전자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가 Continuous Time Signal with Uncertainty인데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랑 좀 헷갈리지만 그냥 캐피탈 Y를 쓰겠어요.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들어가고
특별히 다른 많은 경우도 있지만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T일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챕터 2개는 이 입력, 출력, 시그널 자체에 대해서 이제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챕터 8에서는 이런 거예요. 얘가 특별히 우리는 Ysen stationary random process 일대로 많이 한정해서 다뤘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예, 아닌 것도 많이 있고요. Ysen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가해졌을 때, 어디에? LTI 시스템에 가해졌을 때, 그리고 impulse response가 HOT일 때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은 뭐였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Ysen stationary 인풋이고 LTI면 아웃풋과 인풋이 jointly Ysen stationary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이제 jointly Ysen stationary니까 아웃풋이 Ysen stationary고 cross correlation이 time difference만의 함수죠.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당연히 cross correlation이 time difference만의 함수라는데 도대체 이게 입력과 impulse response와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입력의 auto correlation 펑션에 impulse response를 convolution한 거고 거꾸로 y와 x의 cross correlation 펑션은 입력의 auto correlation 펑션의 앞에다가 time reversed complex conjugate of the impulse response를 convolution 한 거였고 출력의 auto correlation 펑션은 어떻게 됐었죠? 네, 이렇게 됐었죠. 모양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관계식이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 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between x and y가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convolution in time 도메인은 multiplication in frequency 도메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라인은 이렇게 바뀌고요. 두 번째 라인은 이렇게 바뀌고요. 참고로 여기에 하나는 컨주기 네거티브 되면 여기 컨주기만 붙어요. 이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얘가 되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얘가 되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얘가 되는데 얘랑 얘를 묶어서 어떤 책에서는 먼저 쓰기도 하고 저도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바꿔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이 뭘 하느냐? 인풋 파워 스펙트럼이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f 값에서 얼마나 스케일 되느냐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파워가 어떤 f0에서의 파워가 여기에서의 f0에서의 파워로 어떻게 트랜스퍼 되느냐죠. 그래서 이것을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다. 무엇을? 이 LTI 시스템, 이 LTI 필터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다라고도 부르고 그냥 순전히 스펙트럼 입장에서 보면 뭐죠 저게? 예, LTI 시스템, LTI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에너지 스펙트럼이죠. 임펄스 리스판스의 에너지 스펙트럼.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시그널이라고 보면 뭐 에너지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그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 LTI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걸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안 부르고 그래요. 그냥 트랜스퍼 펑션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말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면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말하는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말하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말하기도 하니까 잘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챕터 9으로 들어가는데요. 요 하나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놓고 가장 먼저 네로우 밴드 필터를 가지고 네로우 밴드 밴드 패스 필터를 가지고 그것을 센터를 튜닝하면서 측정하는 법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헤테로다인 스트럭처 또는 헤테로다인 리시버를 이용해서 픽스트된 센터 프리퀀시를 갖는 매우 네로우한 밴드 패스 필터는 고정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로컬 오실레이터 프리퀀시를 조정해서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 파워 스펙트럼이 뜻하는 게 뭐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Y라는 게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면 말 그대로 지금 요 네로한 어떤 밴드 F0와 네거티브 F0에 있는 파워가 뽑혀 나오죠.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그래서 저 프리퀀시에서의 시그널의 파워 성분이에요. 말 그대로 파워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네. 자, 챕터 9 이제 드디어 마지막 챕터로 들어왔고요. 이 마지막 챕터는 뭐 당연히 시험에는 안 내겠어요. 네, 시험에는 안 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확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수업을 들었는데 이것이 다냐?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발끝을 엄지발가락을 살짝 담궈 놓은 거예요. 새끼 발가락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엄지발가락을 이제 살짝 담근 건데 더 큰 물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statistical inference라는 probabilistic inference라고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을 주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을 주진 않아요. 큰 그림을 주고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두 개의 예제조 exemplary problem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exemplary problem은 하나는 이제 matched filter라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문제고요. 또 하나는 MMSE 리시버, MMSE 그러니까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게 미니멈 민 스퀘어. 민 스퀘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민 스퀘어 에러 또는 민 스퀘어드 에러의 첫 번째 문자를 따와서 MMSE라고 해요. 다 MMSE를 하니까 여러분도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MMSE 리시버가 얻어지는 그런 statistical inference problem.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어요. 여기서 특히 이제 이 두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statistical inference problem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하거든요. statistical inference problem은 결국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라라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챕터 8에서 배웠던 특히 LTI 시스템이 솔루션으로 나오는 예제를 찾은 거예요. 넌리니어 시스템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챕터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인트로, 그 다음에 말했던 첫 번째 문제, 매치드 필터가 나오는 문제, 두 번째는 MMSE 리시버가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요 MMSE 리시버라든가 또는 매치드 필터 문제를 이렇게 솔루션을 보면 이걸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finite number of parameter로 뭐 근사적으로 구하는 문제 다루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뭐 한 5분 이야기하면 오늘 수업이 끝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어쨌든 뭘 봤냐면 LTI 시스템이 있는데 스토캐스틱 입력을 가했을 때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인풋, 아웃풋, 임펄스 리스판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봤죠. 이런 문제들은 주로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어널리시스 문제라고 해요. 출력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와 무슨 관계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EC 233 시간에도 실제로 여러분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나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되어 있는 LTI 시스템으로 IO 릴레이션이 나타나는 LTI 시스템의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배웠어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너럴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점점점 어디로 몰고 가요? LTI로 몰고 가죠.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으로 몰고 가요. 왜냐하면 주제가 LTI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어때요?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뭐 그냥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그냥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얘를 뭘로 구현해야 돼요? 얘를 일렉트리컬 시스템으로 실제로 구현해내야죠. 맞습니까? 근데 일렉트리컬 시스템으로 구현하려고 하는데 일렉트리컬 시스템으로 구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패시브 소자라면 당연히 RLC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액티브 하다고 굳이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패시브로 분류하고 있는데 앰플리파이어도 리니어 앰플리파이어면 이제 뭐 앰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앰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산술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오퍼레이셔널 앰프가 있죠.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는 핵심이 뭐죠? 더하기. 그다음에 뭐 인버전이 되니까 빼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되죠. 나누기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mathematical operation, 사실은 arithmetic operation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산술적인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산 증폭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하면 매우 유용하겠어 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통신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프로덕트 디바이스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베이스밴드 시그널, 리얼 밸류드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가하지만 그다음에 대신에 여기 다른 단자에다가는 어떤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잘 만들어서 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y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 되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여기 인 페이스, 그다음에 여기 쿼드러처라고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는 이제 페이즈 시프터를 달고요. 그래서 여기 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엄밀하게 하면 이렇게 더하는 것도 있어요. 더하는 거는 우리 OPMP 할 때 배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가 되는 거예요. 얘 둘이는 리얼 베이스 밴드고요. 이게 레이더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다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곱셈기 필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현해요, 서킷으로? 그다음에 덧셈기 어떻게 구현해요? 다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죠. 네. 그런데 또 이제 특징이 뭐죠? 이 RLC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럼프트 서킷 모델 기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소자가 딱 디스크리트하게 딱딱 잘라져 있어가지고 특정 기능만 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하게 잘라져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얘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덧셈기, 곱셈기, 뺄셈기는 인버전이고, 그다음에 RLC 컴포넌트, 앰프 이런 걸로 만약 조합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체로 아날로그 서킷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스템을 만들면 인풋 아웃풋 관계가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렌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에 여기 서브스크립트에 괄호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m이라고 하면 이게 m번 미분한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m번 미분, 네네, m번 미분한 거라고 하고요. 얘를 예를 들면 m개를 더해요. 그다음에 앞에 코에피션트를 am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얘를 여기서 n번 또 아웃풋을 n, 네, b, n. 네,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RLC 그러면 이제 특히 인덕터랑 커패시터를 쓰면 뭐 인티그레이터, 디퍼렌시에이터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보면 여긴 다 미분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치환하고 나면 다 미분으로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렌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시키면 이게 LTI 시스템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LTI 시스템을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M과 N이 충분히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의의 임펄스 리스판스, 물론 이제 실제 컴포넌트를 가져가니까 임의의 코잘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에 최대한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M과 N을 크게 하고 AN과 BN을 잘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임펄스 리스판스에 매우 가까운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LTI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딜레이 컴포넌트, 그 다음에 당연히 연산을 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곱하기는 필요 없죠. 그때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sum 하는 거죠. 주로 weighted sum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input output relation이 나타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도 또 initial rest condition을 만족하도록 시스템을 세팅을 하면 또 LTI 시스템이 돼요. 물론 모든 가능한 LTI 시스템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input output relation이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때도 딜레이 컴포넌트 수를 충분히 많이 하고 코에피션트를 적절히 잘 선택하면 임의의 코잘 LTI 시스템에 우리가 근사할 수 있어요. 근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디자인하면 아날로그 시스템 다 디자인이 되겠네. 맞아요? 거기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어떤 막강한 능력이 있어요. 디지털 서킷이 있죠. 걔는 또 어떤 걸 해요? 이런 아리트메틱, 매터메티컬 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까지 하죠. 물론 이제 논리 연산도 인디케이터 펑션 이런 걸 잘 쓰면 산술 연산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매핑하는 산술 연산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뭐예요? 이런 수학적인, 논리적인, 물론 논리를 수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오퍼레이션을 신호에다가 수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러블한 일이 발생하겠구나, 바람직한 일이 발생하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이어리스 채널이 있어요. 근데 채널이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타임 베리에이션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사이에 릴라이어블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채널 특징이 보니까 뭐 디스퍼션을 만들어내지만 딜레이가 얼마 이하인 것 같고 타임 베리에이션도 짧은 시간에 보면 도플러 시프트들이 주로 있는 거니까 컨스턴트 프리퀀시 시프트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를 디스크리트하게 모델링하고 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떤 웨이브 폼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는 엔지니어들. 그게 이제 피지컬 레이어 1, 그다음에 레이어 1 피지컬 레이어,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전공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서킷하는 분들 있잖아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서킷하는 분들은 그런 산술적인 논리적인 연산을, 저는 이제 이런 연산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겨. 우리가 노이즈를 더 낮출 수 있어. 빗 에러 레이트를 낮출 수 있어.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걸 실제로 칩으로 RF 아날로그 서킷으로 로직 서킷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synthesis, 합성 또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probability, 이 과목에서 배우는 probability theory,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걸 열심히 배우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뭘 디자인하려고 하느냐, 그걸 이제 간단히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블럼이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probabilistic inference, statistical inference proble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tatistical, 통계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probabilistic 이렇게 봐도 돼요. probabilistic inference problems라는 집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디 안에? probability theory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probability related problems가 있으면 이게 the set of all probability theory related problems면 그 안에 사실은 매우 작은 집합이죠. 하지만 충분히 큰 여러분이 한 과목으로 배울 만큼 충분히 큰 집합인데 statistical 또는 probabilistic inference problem이라는 집합이 또 있어요. 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observe해요. 여기 뭐 박스가 있는 거죠. 얘를 source라고 부르겠어요. 뭔가를 observe해요. 근데 편의상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이 observe 되는 것을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시퀀스 이런 걸로 하는데 간단하게 일단 스칼라 Y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보고요. 여러분이 뭘 하냐면은 뭔가를 추측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여기서 이제 인퍼런스 시스템을 만들어. 인퍼런스 하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 싱크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얘는 랜덤 오브저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인퍼런스 시스템이 보는 것은 어떤 이벤트예요. 이런 이벤트를 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제가 컬리 브라켓을 쓰면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보고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네? 그럼 난 뭐라고 추측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가 서쪽에서 떴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뭔가 추측을 해야죠. 이거 이상하다. 내가 지구가 거꾸로 돌 리는 없고 내가 더 빨리 서쪽으로 가고 있나 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런 인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랜덤 오브저베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예를 들면 스칼라라면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게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 되면 여기 기껏해야지 한다는 게 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뭐냐, 뭐 아니면 뭐 그거의 일부인 그렇잖아요. 기대값이 뭐냐, 뭐 이런 문제 아니냐, 이게 무슨 인퍼런스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오브저베이션을 내는 y를 지배하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소스라는 게 또 안에 블록이 나눠져 있어요. 이 소스 안에서 어떤 세타라는 게 만들어지는 또 소스 안에 소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써야죠. 그 다음에 요 블록은 뭐냐면 그냥 세타를 받아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타로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는 여러 Y의 PDF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나한테 오브저베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 세타가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다, 언바이어스드다 이런 둘 중에 하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제가 들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이어스다 그러면 제가 주머니 안에 있는 바이어스드 코인을 꺼내가지고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인지 테일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세타가 U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unbiased 코인을 던져서 아웃풋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지금 하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여러 번 시행해서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거는 biased, unbiased고요. 뭐 예를 들면 biased 코인은 heads가 나올 확률이 0.1, tails가 0.9, unbiased는 0.5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biased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biased 코인을 이게 길이가 100만이라고 해보세요. 얘가 0, 1이 100만 길이짜리.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 오브저베이션을 보면 여러분이 뭔가 추측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만 번 정도 제가 던지면 바이어스드 코인을 대충 어떻게 했어요? 그중에 10%만 헤즈고 90%는 테일즈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인퍼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요걸 봤더니 요 100만 바이 1짜리 벡터를 봤더니 어때요? 세타의 추정값이 뭐겠구나? 네, 좀 전에 말한 경우는 B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면에 여러분은 여기 이제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뭐 디시전을 내리거나 하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가 여기서 넘겨준 오브저베이션이 거의 절반은 헤즈고 거의 절반은 테일즈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인퍼를 해야 되겠어요? 이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예, 세타는 아마 U인 것 같은데 내가 세타가 U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 추정치인 세타 헷 추정치를 헷을 묻히겠다. 그럼 세타 헷을 U라고 하겠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죠. 말 그대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러니까 입력은 어떤 오브저베이션 사실 Y이고 출력은 세타 헷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랜덤이니까 이걸 Y라고 해도 되겠죠. Y에 디펜드 하니까 얘는 세타 헷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네. 어쨌거나 자세한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 여러분이 네. 심지어 600번대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600번대 과목이 된 이유는 실제로 이게 600번대 과목이 아니라 그때 넘버가 500단위 없었어요. 쓸만한 게. 지금 그래서 우리 과에 지난번 학과 그 교과과정위원장인 송호진 교수님이 과목을 여러 개 없었어요. 그동안 500단위로 바꾸고 싶어요. 네. 500단위 과목은 이제 학부 4학년부터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과목이다 이런 뜻이죠. 대학원 석사 1학년 정도, 1, 2학년.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인데 사실은 Introduction to Statistical Inference예요. 이게 Intro to Statistical Inference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뭘 다루느냐?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랜덤 아웃풋을 내는 소스가 있고요. 얘는 하나의 덴서티가 아니라 set of 그렇죠. 이건 family라고 또 해요. family of probability distributions에 의해서 govern되는데 다만 이 중에 뭐가 뽑혔는지는 어떤 파라메타 세타가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이 인퍼런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요 세타 값이 뭐였는지를 싱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라는 이제 클래스 오브 probabilistic problem이 있겠죠. 그거를 statistical inference problems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저 EC 645라는 과목 수업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요 지금 제가 세타가 어떤 집합 S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S가 디스크리트 셋일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 셋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바이어스드 코인, 언바이어스드 코인일 때는 어땠어요? 요 박스 안에 probability distribution 두 개가 있고 그 각각에 연결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딱 두 개죠. 그러니까 카운터블 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 프로블럼을 디텍션 프로블럼이라고 특별히 불러요. 그러니까 디텍션 프로블럼스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타가 min이고요. y는 어떻게 되냐면 min이 세타하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일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세타이고 all 1에 시그마 제곱 i. 그래서 뭐냐면 세타가 만들어지면 이게 뭐 100만짜리고요. 100만 바이 1짜리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에게 평균은 세타고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대충 기억나겠지만 y들을 다 더해서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리얼라이즈 되면 대충 여러분 생각에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 이런 거 생각하면 yi들을 싹 다 더해요. 100만 개를. 그 다음에 100만으로 나누면 대충 세타의 추정치라고 세타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얘를 나의 추정값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베리언스가 n에 비해서 충분히 작으면 이게 굉장히 정확한 값이 되죠. 이런 경우엔 지금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예요?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모든 리얼 넘버가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앞서의 경우와 다르죠. 바이어스 코인 하나, 이렇게 확률이 있는 바이어스 코인 하나, 이렇게 확률이 있는 바이어스 코인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와 이 경우에는 모든 리얼 넘버 세타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estimation problems라고 해요. 그래서 statistical inference에서는 내가 추정하고 싶은 관측 값으로부터 알아내고 싶은 더 뒤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측 값은 앞잡이고 파라메타 to be estimated detected는 뒷잡이인 거죠. 뒤에서 딱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숨은 고수 또는 뭐 원로 원로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잡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다시 말하지만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카운터블 하냐, 파이나이트한 것도 카운터블인 경우죠. 그 다음에 아니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비트를 전송했는데 노이즈 커럽트돼서 나한테 수신이 됐어요. 비트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오브저브 된 것으로부터 비트가 1이었는지 마이너스 1이었는지 추정하잖아요. 그때도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문제가 되고 특히 그때 디텍션 문제겠죠. 왜냐하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두 개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 경우는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셀 수 없이 무한계니까 에스티메이션 문제고. 그런데 요 녀석 자체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에스티밋이라고 해요. 에스티밋. 이게 에스티메이트가 아니고 명사로서 나운으로서 에스티밋. 그러면 추정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구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그냥 estimation proble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statistical inference라고 안 하고 estimation problem이라고 해서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디텍션 문제도 estimation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칼같이 나누면 디텍션 문제는 셀 수 있게, 셀 수 있는 이것저것 그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unknown 파라메타를 내가 추정하려고 하는 문제고 에스티메이션 문제는 내가 셀 수 없이 무한계인 파라메타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파라메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셀 수 없이 무한계인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파라메타는 당연히 우리한테 가려져 있죠. 그래서 unobservable이에요. 파라메타 자체는. 그러니까 얘는 unobservable이고 얘는 observable이에요. 그러니까 얘로부터 우리가 얘를 그러니까 observable로부터 unobservable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얘는 뭐냐 이거지. 얘는 알려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델은. 물론 이제 안 알려져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추정하는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요 박스는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세타가 들어오면 어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선택돼서 만들었는지. 여기서는 수도 랜덤이 아니에요. 정말 퓨어 랜덤. 요거는 알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설명이 있는데요. 빨리 지나가면 요 세타도 또 나눠요. 한번. 이 세타가 랜덤이냐, 넌 랜덤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파라메타가 랜덤 파라메타냐 또는 위쪽 넌 랜덤 파라메타냐. 좀 전에 여기서는 넌 랜덤 파라메타라고 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비트 디텍션 할 때는 우리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죠. 비트가 랜덤 비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분의 1 확률로 1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랜덤 비트일 수도 있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1 또는 마이너스 1인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과목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 문제 전체 포맷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고 내가 중간에 시스템을 만든다, 인퍼런스 시스템을 만든다, 이걸 설명한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런데 이 파라메타는 요 소스 안은 또 어떤 소스와 그냥 간단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들이 쭉 있는 어떤 박스로 나눌 수 있고 시리얼하게 연결된, 그 다음에 저 파라메타가 랜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문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4개로 쪼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645라는 그 과목 있잖아요. Estimation Detection Theory 또는 Statistical Inference,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과목은 4개의 Sub Classes of Inference Problems로 나눠놓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목 있잖아요. 지금 302에서는 어떻게 나눴어요? 예, Observation이 처음에 그냥 제너럴한 거 빼고 나면 Variable이냐, 벡터냐, 시그널이냐 했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이 4개 각각에 대해서 또 Observation이 Variable인 건 벡터의 스페셜 케이스니까 랜덤 벡터냐 아니면 또 Continuous Time 또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냐, 뭐 시퀀스냐로 또 나눠서 해요. 그래서 잘게 쪼개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뷰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뭐냐면 그런데 그럼 문제 우리가 여기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 Statistical Inference 시스템을 디자인할 텐데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최적화를 하려고 그래요.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가장 좋은이란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 만인이 동의하는 더 베스트라는 데피니션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싸운다고 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극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쓸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쓰겠죠. 뭐 극좌라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예. 공산주의자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용어에 대해서, 최적에 대해서, 뭐 어떤 단어에 대해서 디파인 하듯 최적성에 대해서 디파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를 텐데 이 디자인된 시스템이 다르게 돼요. 여러분이 최적화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런 거를 옵티멜러티 크라이티어리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옵티멜러티 크라이티어리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서로 다른 최적 정의,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크라이티어는 여기서는 최적의 정의에 따라서 디퍼런트한 옵티멀 시스템이 당연히 디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게 중요해요. 다른 친구는 다른 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다른 어떤 이상형이 있는데 네 여자친구는 왜 그렇게 말랐냐? 뭐 예를 들어 아니 난 통통한 게 좋아서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는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분류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 항상 있는 게 낫고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도 없이 디자인하면 뭐 죽도밥도 아닌 시스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 정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겸허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게 뭐라고요? 예,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어떤 크라이테리언 분류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자,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4개의 서브 클래스로 나누고 오브저베이션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고 크라이테리언에 따라서 또 나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배워요.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에 따라서 어떤 것은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들어와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나가는데 디자인했더니 어떤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 하에서는 물론 오브저베이션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때는 시스템이 LTI로 나와요. 근데 넌리니어 시스템으로 아예 나와버릴 때도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 과목 교과서에서는 모든 경우를 다룰 수 없고 그 과목 자체가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자체가 독립된 과목으로 존재할 정도니까 다룰 수 없는데 그렇다고 이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서 우리 피블스 박사님이 2가지 아주 좋은 exemplary problem, 예제를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은 이 예제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된 지금 거를 말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거는 좀 열심히 유도를 했는데 두 번째는 좀 대충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싶으면 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뭔가인데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학부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가면 에러 컨트롤 코딩 오류 정정부 방금 얘기한 스태티스티컬 시그널 프로세싱 그다음에 대학원에는 스태티스티컬 커뮤니케이션 티어리 통계 통신 이론 이런 과목도 있어요. 뭐 그다음에 400단위로 아마 개설하시나 모르겠는데 뭐 통계적 추론과 어쩌고 하는 과목들도 우리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놀랍게도 그 인공지능 과목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과목에서 다루는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이제 분류기라는 건데요. 클래시파이어. 그게 사실은 뭐냐면 디텍터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텍터. 디텍터가 클래시파이어예요. 이름을 다르게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그거냐를 입력을 딱 받은 다음에 분류를 해내는 건 디텍션 문제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디텍터가 뭐였어요? 파라메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이거냐 저거냐 그거냐 식으로 돼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동일한 문제인데 조금 달라요. 하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들어도 이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문제는 인공지능 전체 토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는 것을 정의하고요. 그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는 게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옵티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섹션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림을 블록도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통신 문제로 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오브저베이션을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하는데 두 가지 경우예요. 뭐냐면 한 가지 경우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노이즈만 오브저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는 여기서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제로민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곤란해요. 제로민 와이센 스테이셔너리고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에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얘가 어떻게 리얼라이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0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시그널이 더해지는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알려진 시그널이에요. 알려진 시그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떤 게 오브저브 되냐면 이렇게 오브저브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노이즈 오브저베이션,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떤 시그널을 받았어요. 잡음이 막 들어있는. 근데 이 안에 나의 디자이드 시그널이 묻혀 있느냐 없느냐에 디자이드 시그널이 뭐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 여기 들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리얼라이즈 된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저 어떤 샘플 패스로부터 하나의 샘플 패스를 딱 보고는 이게 노이즈만 있는 건지 아니면 노이즈에 우리 시그널이 살짝 들어 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요. 네,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고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오브저베이션이 어떤 여기 B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X of T 한 다음에 N of T 이렇게 오브저베이션이 모델이 되고 B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또는 1.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디텍션 문제와 매우 비슷하죠. B가 0인지 1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B가 0인지 1인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소스가 있고 B가 나오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네, 여기다가 B를 가지고 X of T에다가 그러니까 B 곱하기 X of T에다가 노이즈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Y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요걸 디자인해서 뭘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B가 뭐였는지, 즉 B 햇을 싱크에게 전달해 주는 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쓰느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기를 LTI 시스템으로 디자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Impulse Response HOT를 갖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하죠. 이 컨티뉴어스 타임이 들어가서 여기는 뭐지? 비해시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여기를 쪼개요.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LTI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다가 샘플러를 달아요. 그래서 출력을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데 샘플 at T0 그러니까 타임이 T0에서 샘플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threshold보다 크면은 bhat을 1이라고 하고 작으면은 0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요 지점에서는 우리가 신호대 잡음비라는 걸 정의해요. 뭐냐면 y of t가 이렇게 들어와서 h of t 이게 우리가 디자인할 거예요. h를 디자인할 거예요. we design the impulse response h예요. 그다음에 t0는 주어졌어요. 샘플하고 나면 스칼라가 나오는데 이 스칼라는 어때요? 저 스칼라에는 시그널 성분이 있고 노이즈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지점에서 만약에 x가 있으면 어때요? 통과하고 나면 x of t convolved with h of t라는 게 있을 텐데 걔가 t0에서 이건 이거는 5예요. 5. 아웃풋의 5예요. 아웃풋의 5예요. 지금 우리 노테이션. 그래서 XO라는 신호를 타임 t0에서 샘플링한 게 이제 디자이드 성분이 되죠. 이게 b가 1일 때. 그래서 그 디자이드 시그널 성분이 있고요. 걔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샘플의 파워죠. 네. 그래서 이게 시그널 성분의 파워예요. 파워 of the signal component.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에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n out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n of t에다가 필터를 가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때요? t0에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것의 이번에 이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거의 statistical average of power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죠? 이제 power of the noise componen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무엇의 비율이에요? 파워 레이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셔죠.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그러면 앞에 게 분자에 오고요. 뒤에 게 분모에 오죠.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셔인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파워는 날려버리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SNR이라고 많이들 해요. 물론 이제 이 SNR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들면 셰넌의 커패시티 포뮬러에서 SNR이라고 하면 하나는 P 오버 N 나트 W고 갑자기 통신 시간이 돼버렸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EB 오버 N 나트 SNR이라고 하고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뭘 SNR이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상대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걸로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네.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이 비율을 SNR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H of T를 잘 디자인해서 요 비율을 최대화하고 싶어요. 그런 H of T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이 최적화된 H of T를 갖는 필터를 우리가 맥시멈 SNR 필터라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맥시마이즈 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걸 보면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타이틀이 말하는 대로 매치트 필터 타이틀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매치트 필터라는 이름을 붙이기 딱 좋아요. 매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합이 잘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와 얘가 매치가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렇죠? 서양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죠. 서로 잘 어울리는. 네. 뭐 예를 들면 색깔을 잘 매치시켜서 나왔다. 예를 들면 두 연인이 오늘 데이트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명은 뭐 빨간 티고 한 명은 뭐 하얀 티에 청바지고 뭐 한 명은 뭐 파란 티에 청바지면 둘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삼색기 패션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매치가 잘 되는 거죠. 네, 그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언 입장에서 얘기하면 지금 얘는 뭐냐면 MSNR 필터를 디자인하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필터를 매치드 필터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네,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필터가 어떤지 보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상 T0를 그냥 0이라고 놔보세요. 0이라고. 뭐 어떻게 놔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바꾸면 어떤 옵티멀 필터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타임이 0일 때의 옵티멀 필터가 있으면 이게 T0가 1이면은 그 필터를 딜레이 시키면 출력이 딜레이 되잖아요. 네, 알죠?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LTI라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T0만큼 딜레이 시키면 출력이 T0만큼 딜레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옵티말 필터가 있으면 타임 제로에서 샘플링 했을 때 옵티말 LTI 필터가 있으면 타임 T0에서의 옵티말 필터는 조금 전에 말한 타임 제로에서 샘플링해서 뭔가를 얻는 옵티멀 필터를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냥 딜레이 해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제로로 놓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컨볼루션을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얘를 특히 제로에서 아웃이죠. 아웃. 그래서 제로 오면 어떻게 돼요? 제로 오면 제로 오면 여러분도 알듯이 xt에 ht를 그냥 곱하는 게 되죠. 그 컨볼루션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되죠. 예, 맞나요? 뒤집어야죠. 그렇죠? 뒤집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뒤집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뒤집어야죠. 큰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h of t를 좀 이상하게 디자인해서 이 값이 0이 되게 디자인했다고 해보세요. 이게 0이 되게 h를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h 인버스를 이렇게 디자인한 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x인데. 그러면 어때요?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0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SNR에서 시그널이 0이에요. 노이즈 온리죠.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경우든 B가 1이든 아니든 이런 필터를 만들어 버리면 시그널 컴포넌트는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필터 아웃풋으로 B가 1이었는지 0이었는지 알아낼 방법은 없는 거죠. 시그널은 항상 0, 시그널 컴포넌트 파워가 항상 0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필터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맥시마이즈 하면 대체로 좋은 일이 일어나요. 자세한 것은 645 시간에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학부 수준에서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SNR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제 우리는 H를 디자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니까 이 펑션이 H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해요. 먼저 얘를 구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다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듯이 필터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해보세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파워는 우리 배웠죠. 그렇죠? 이미 아웃풋 파워는 그렇잖아요. 인풋 파워에 파워 트랜스퍼 펑션을 곱하고 적분하면 나오죠. 그래서 SNR을 다르게 쓰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쓰면 이렇게 돼요. 네. 여기서 t에 t0를 집어넣으면 이게 t0로 바뀌면서 t0가 된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언뜻 봐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건 뭐야 처음 보는 문제인데 싶었는데 h of f라는 녀석을 이제 찾는 거예요. h of t 대신에. 왜냐하면 얘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몇 개의 넘버를 찾아야죠. uncountably infinite 개를 찾아야죠. 왜냐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각각의 셀 수 없이 무한히 많은 f에 대해서 컴플렉스 넘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스칼라 하나 찾았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미니마이즈 f of x 해서 x를 찾아라 이런 거 했잖아요. 대학 와서 이제 벡터일 때 조금 배웠죠. 최적화 수업을 많이 들은 학생은 이제 벡터일 때 좀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 커브를 찾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간에 뭐 자소서 쓰느라고 좀 봤을 이게 브라카이스토크론 프로블럼처럼 뭐였어요 그게? 베르누이가 사람들에게 공모한 문제였죠. 얘가 하이트고 얘가 랭스일 때 사면을 디자인해서 이게 중력과 속도가 g일 때 사면을 디자인해서 여기서 딱 멈춰있던 공이 프릭션리스로 구른다고 해야 되나 슬라이드하는 공이 요 지점에 최소 시간에 도착할 요 사면의 함수 펑션을 여기 x의 함수로 구해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직선 아닐까? 아니었죠. 놀랍게도 뭐였어요? 이게 놀랍게도 예. 높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요 h와 l이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몇 배고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휘어 있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커브가 나왔죠. 근데 저 커브를 찾는데 변분법이란 걸 썼어요. 예. Calculus of Variations. 참고로 여러분 이제 제어공학 하면은요, 최적 제어할 때 최적 제어, 벌써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최적 제어 시간에 이 Calculus of Variations, 변분법이란 걸 배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분 적분할 때 뭐예요? 찾고자 하는 게 어떤 값이었잖아요. 특히 미분에서 최적화할 때, 근데 이제 함수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죠. 근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변분법의 문제예요. 어떤 스칼라나 벡터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커브를 찾는 건데 상대적으로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물론 밑에 설명은 좀 다르지만 그냥 예, 우리가 적분일 때는 보통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게 뭐죠, 이거를? 예, 구분 구적법 아니면 뭐 인터벌 나누듯이 생각해 봐요. 그럼 좀 쉬워져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를 보세요. 요건 주어졌잖아요. f의 함수로. 그다음에 얘도 f의 함수로 주어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적당히 서메이션으로 바꿔 넣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을 AI라고 하고요. F를 쫙 쪼개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A1, A2에서 F1, F2 하면 그때마다 얘를 AI라고 하고요. 얘는 HI라고 할게요. 그러면 분자는 AI와 HI 곱들의 썸의 I에 대해서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돼요? 네, 분모는 요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S라고 할게요. SI고요. 얘는 HI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고 썸이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맥시마이즈하는 이제는 H 벡터를 찾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나이트 할 수 있잖아요. n개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숨이 덜 가빠지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랑 관련이 있죠? 네, 이게 여러분이 배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과 관련이 있죠. 여기는 지금 슈와르츠 이니퀄리티 한다면 또 적분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벡터와 y 벡터가 있어요. 그런데 얘의 내적과 x 벡터의 크기, 즉 x 벡터와 x 벡터를 내적한 것과 y 벡터와 y 벡터를 내적한 것 사이에 관계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또는 뭐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었죠, 그게? 여기 나와 있듯이 이거 곱하기 이거가 얘의 제곱으로 로어 바운드 된다는 거예요. 이거였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걸 일반적인 x와 y는 어떤 일반적인 뭐 랭스 n짜리 벡터지만 제일 간단하게 길이 2개짜리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첫 번째 축이고 저쪽이 두 번째 축이면 두 벡터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x 벡터고 이게 y 벡터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사이각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랭스 n일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사이각이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뭐였어요? 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쓰나요? 예, 이렇게 하던가요? 내적은 어때요? 예, 각각의 크기, x의 크기, y의 크기, 그다음에 사이각,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제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내적의 제곱이니까 얘가 되고요. 얘 제곱이니까 얘가 되고 얘 제곱이니까 얘가 되고 코사인 제곱은 0 이상 1 이하니까 요거에 되는 거죠. 이게 뭐 얘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심플리파이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n 디멘션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걸로 적분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걸 안다고 보고요. 요걸 안다고 보고 또 물어볼게요. 부등식이 나오면 스트릭트 이니퀄리티가 아니고 이퀄리티도 들어있는 부등식이 나오면 제가 항상 여러분이 이제 파블로프의 개처럼 어떤 침을 흘려야죠? 이퀄리티 if and only if 컨디션을 찾아야죠.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해요? 그러면 이제 또 모르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내적했을 때 그것이 얘가 없는 것처럼 되려면 뭐예요? 세타가 0이어야죠. 그래야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러니까 x와 y가 평행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x 벡터와 y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어떤 상수가 존재해서 there exists a constant c such that 뭐 이런 거죠. there exists constant c such that 해서
x가 y의 어떤 c배다 또는 y가 x의 어떤 뭐 c분의 1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이 여기로 넘어가고요. 똑같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퀄리티가 만족되는 조건은 뭐냐면 x와 y가 상수배예요. 그래서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이게 컴플렉스 넘버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컴플렉스 넘버 벡터들로 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트랜스포즈가 아니고 허미션 트랜스포즈가 돼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 부분은 건너뛸게요. 그래서 뭐냐면 y가 x의 칸주기세 상수배가 돼야 돼요. 칸주기세. 네. 자, 요거를 알고요. 여기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요 문제에서. 그러면 또 언뜻 보면 이거랑 저거랑 무슨 상관이 할지 모르는데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x를 이렇게 놔요. y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요. 이거를 x, y를.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야 할지 모르지만 얘가 뭐죠? 아까 SNR의 분자죠. 분자. 여기 있잖아요. 얘잖아요. 맞아요? 이게 분자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이게 분모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얘는 H에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H에 관계 없잖아요. 얘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누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SNR이 얘로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XNR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H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런 H에 관계없는 값으로 어퍼 바운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요거 어치브하는 거 그때 뭐예요? 이퀄리티죠. 그래서 이 이퀄리티 컨디션을 만족하도록 H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얘와 얘가 그러니까 Y가 X의 칸주깃의 상수배다라고 놨더니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제 우리가 최적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맥시마이즈하는 이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건 뭐죠?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옵티멀 H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저분하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오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을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 필터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생겨 먹었죠. 얘를 이제 우리가 팩터링을 해요. 팩터링을 어떻게 하냐면 파워 스펙트럼은 넌 네거티브니까요. 스퀘어 루트가 존재하잖아요. 0일 때는 뭐 전체를 0으로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팩터들로 이제 다시 이렇게 써요. C는 여기 들어가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요. 자, 노이즈만 만약에 여기 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노이즈만 가하면 출력에서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죠?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 곱하기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 되는데 얘가 H에 해당하니까 얘를 제곱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이네요. 그렇죠? 뭐냐면 여기서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로 바뀌어요. 화이트 노이즈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노이즈 화이트닝 필터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를 필터링 하고 나면 이제 노이즈는 화이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드 시그널 성분은 어떻게 돼요? X가 들어갔으면 여기서 디자이드 시그널 성분은 우리가 잘 아는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것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 먹죠. 이제 요 지점에서의 시그널 성분은 이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얘를 보세요. 매칭이 됐죠.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컨주게이션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얘는 사실 샘플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샘플의 T0라서 이게 딜레이가 있을 뿐이고 얘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에서 잘 보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상수배한다고 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그냥 C예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닝을 하고
매칭을 하는구나. 디자이어드 시그널 컴포넌트에. 근데 화이트닝 뭐 매칭 뭐 둘 다 쓰기 싫으니까 그냥 매치드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통틀어서. 특히 처음부터 노이즈가 화이트면 얘가 없어지고요. 얘가 없어지고 그냥 디자이어드 시그널에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 맥시멈 SNR 필터를 매치드 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이트 노이즈일 때, 처음부터 노이즈가 스펙트럼이 화이트일 때는 그냥 이렇게 돼요. 아까 여기 분모에 있던 요 화이트닝 죄송합니다. SNN of F가 없어졌죠. 네, 이게 컨스탄트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의 인버스 트랜스폼이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디자이어드 시그널을 타임 리버스 하고요. 딜레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그널이 들어오면 저기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네. K, X, T-T0 컨주깃을 가지고 곱한 다음에 그냥 인티그레이트 한 효과가 나요. 이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Y에다가 필터를 놓고 T0에서 샘플링하면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것과 동일한 게 여기서 얻어져요. 이거는 이제 매치드 필터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거는 코릴레이터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하긴 했어요. 다 잊어버렸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수신 시그널에 KX 컨주깃 T-T0 T-T0를 T0에서 하니까 사실은 또 T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요 안에 시그널과 노이즈가 있었다면 리얼라이즈된 게 있었다면 요 X와 X 컨주깃이 디자이어드 성분은 K배의 X 오브 T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돼서 더해지고요. K배의 노이즈가 또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나타나는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디자이어드 시그널과 사실은 동일한 카피가 들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필터구나 해서 매치드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문제를 위해서 그 매치드 필터가 유도되는 이그젬플 하나 봤어요. 다 설명은 안 했지만 매치드 필터링 한 다음에 나온 걸 가지고요. 이 문제에서는 디자이어드 시그널 컴포넌트를 가지고요. 제로로부터 어떤 트레스홀드 레벨을 잡아서 그것보다 작으면 0이라고 하고 높으면 B가 1이라고 하면 비트 에러 레이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는 여기서 이제 B가 확률적으로 0과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씩이면 그렇게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뭐 저 트레스홀드를 잘 정해서 컨디셔널 에러 레이트를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를 가르치는 과목에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앞서에는 어떻게 됐어요? 앞서는 여기서는 오브저베이션이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알려져 있는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있거나 없거나의 노이즈인데 내가 신호가 있을 때 신호대 잡음비가 최대화되는 리시버를 일단 만들어 보자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좀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랜덤 시그널이 있어요. 랜덤 시그널이 있고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랜덤이에요. 랜덤 프로세스예요. 여기서 랜덤 프로세스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이제 Y센 스테이셔널이에요. Y센 스테이셔널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오토 코렐레이션 펑션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파워 스펙트럼도 알려져 있고 얘도 어떤 파워 스펙트럼이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디자인하고 싶은 시스템은 여전히 LTI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브저베이션이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W라고 했네요. 앞에서 Y라고 했으니까 W가 들어왔어요. X 더하기 노이즈가 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T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얘를 디자인하는데 뭐냐면 이 출력에서 이제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출력이 이제 Y인데요. Y인데 이 Y가 출력 Y가 최대한 X 오브 T 플러스 T0랑 비슷하면 좋겠어요. T를 X를 어드밴스 시킨 여기서 왜 어드밴스인지는 이제 사실 저는 좀 답답한데 딜레이로 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 그렇게 했어요. 뭐 T0를 제로로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웃풋이 최대한 X가 복원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샀어요. 걔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걔가 하고 싶은 게 딱 이거죠.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와 그다음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필터를 통과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죠. 예, 그런데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좀 당겨서 만들어야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딜레이가 네거티브 T0로 본 게 또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일종의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노이즈 캔슬 이게 또는 노이즈 서프레션. 캔슬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잡음 저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노이즈 서프레션 시스템.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 디자이어드 시그널과 예를 들면 노이즈가 uncorrelated 되어 있고 또는 뭐 independent하고 제일 간단한 게 independent하고 얘가 Ysense stationary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는 Y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당장 사람 목소리부터가 Ysense stationary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여기 성대에서 어때요? 이 파이프가 기도가 있으면 막고 있는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주기성을 갖는 진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Ysense stationary 신호가 만들어지지 않고 Ysense cyclostationary 신호가 만들어져요. 어쨌거나. 하지만 뭐 심플리파이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뭐 복잡한 문제 처음부터 풀려고 해서 100년 동안 못 푸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 조금씩 푸는 게 좋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처음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예, 또 어떤 갑자기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Ysense stationary로 놓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옵티멜리티 크라이테리언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옵티멜리티 크라이테리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이게 출력이죠. 그 다음에 desired 시그널을 advanced 한 것이고요. 이 차이를 이제 새로운 시그널 엡실론 오브 t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에러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러니까 에러 펑션이기도 하고요. 펑션이라고 보면 에러 시그널 as a function of t죠. as a function of t. 이렇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요걸 t를 고정하고 나면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엡실론 t가 얘의 파워가 최소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차이의 파워잖아요. 오차 시그널의 전력이 최소화되게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니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하면 t의 함수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t 값에서는 오차가 크고 어떤 데 작고 이러면 곤란할 텐데요 싶지만 이 문제에서는 노이즈도 Ysense stationary고 디자이드 시그널도 Ysense stationary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t를 어떻게 놓으나 다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필터가 LTI 시스템이니까 어때요? 아웃풋이 Ysense stationary잖아요. 그럼 파워도 t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not a function of t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얘를 최소화하는 H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minimize expected value of x of t 플러스 t0 마이너스 y of t의 스퀘어. 해서 잘 보세요. 미니멈이죠. 이게 미니멈이고 이게 민이죠. 그다음에 이게 스퀘어죠. 그다음에 이게 에러잖아요. 그래서 M, M, S, E 크라이테리언이 되는 거예요.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크라이테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에서 우리가 H를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역시 또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서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나오는데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없을 때고요. 여기서는 열심히 크로스 코릴레이션 있는 걸로 해서 유도를 하는데 없으면 제일 간단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 보면 어디 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여기 보면 여기는 코릴레이션 있을 때로 유도를 먼저 했네요. 일반적으로 코릴레이션이 있을 때 오브저베이션과 디자이드 시그널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을 오브저베이션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드밴스 주는 만큼 또 여기 반영을 했는데 특별히 이 인풋 시그널 X와 노이즈 N이 uncorrelated 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썸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시그널과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 분의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얘는 심지어 순전히 어드밴스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나타나고요. 특별한 경우는 뭐 이렇게도 그냥 단지 딜레이 주는 거. 예를 들면 노이즈가 없다. 그러면 노이즈가 없으면 얘가 없어지죠. 그러면 얘 캔슬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구한 다음에 여러분이 스페셜라이즈, 심플리파이를 해보는 거예요. 노이즈가 제로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나의 상식에 부합하나? 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라 퍼포먼스를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여전히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디자인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하면 아비트러리한 임펄스 리스판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보통 경우에는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 with 오더가 예를 들면 아웃풋의 미분은 m번, 인풋의 미분은 n번까지 허용하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am과 bn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m은 1로 나요. 그러면 y는 아웃풋은 인풋의 어떤 파인 아이템 몇 개의 미분, 그러니까 입력과 입력의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으로만 나타내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찾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세 개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겠다. 이러면 이제 좀 간단한 문제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챕터 9은 끝났고요. 핵심은 뭐였죠? 핵심은 이 probability theory의 한 분야로 statistical inference, probabilistic inference라는 분야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레이더, 통신, 신호 처리, AI 이런 데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이 분야는 독립된 과목으로 존재하고 여러분이 그냥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라는 과목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개별 과목들에서 특정한 디지털 통신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신호 처리 어플리케이션, 레이더 신호 처리 어플리케이션, AI 어플리케이션으로 한정된 문제들을 각각의 과목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특별한 두 개의 옵티말 스태티스티컬 인프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 과목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예, 이상으로 이 과목을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학부생들이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직 확률 랜덤 프로세스 관련된.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는 한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 질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말 시험 준비 잘 해서 다들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